개발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왜? 민감한 부분 다 잘라야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활용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현황 시장에 대한 현황에 따른 여러 가지 전망들 뭐 이런 부분들 전문가의 식견을 한번 듣는 자리를 그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활용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이제 현대차의 수소차 개발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당초에는 한 2023년 그래서 이제 지금 넥소 후속 버전을 지금 출시하겠다라고 원래 당초에는 계획을 밝혔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계획 자체가 없어진 건가요? 아니면 뒤로 밀린 건가요? 어떻게 이 부분 관련해서 혹시 좀 말씀을 들으신 분이 계실까요? 일단은 지금 현대차의 기술적 목표가 네. 내구성 50만 킬로 하고 그 다음에 소형화 30% 정도 스펙의 소형화가 목표인데 지금 일단 작년 말에 이제 현대차에서 나온 얘기가 이거를 23년까지 달성하기 어렵다 하고 내부 자체적으로 이제 판단을 한 거고요. 예, 이렇게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일단 2년도 늦춰서 25년까지 한번 해보자. 이게 지금의 현대차입니다. 이제 그런 상태라고 이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권에 대한 얘기는 뺐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예, 그리고 이해를 편하게 위해서 해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이제 전 세계적인 방향 자체가 이제 모빌리티 쪽에서의 자동차 쪽에서 방향 자체가 승용차보다는 사실은 상용차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수소 쪽으로 보면. 예, 수소 쪽으로 보면 상용차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상용차 쪽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지 않을까 하는 게 지금 현재의 예상입니다. 예. 사실은 이제 현대차가 사실은 이제 뭐 수소 기술이야 현대차가 지금 상용차나 차량 부분에서는 세계적으로 좀 독보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현대차 말고는 사실은 우리가 주변에서 그걸 논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해 보입니다. 어쨌든 그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승용 부분보다는 아마 상용 부분으로 해서 아마 더 이렇게 특화되고 활용이 더 많아질 것 같아. 이게 일반적인 제가 추론이 가능한 부분일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좀 그 산업 생태계가 좀 더 이렇게 그 확산되고 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어떤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면에서의 모빌리티가 좀 나와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드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 선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소형 모빌리티라든가 또는 특수 차량 모빌리티라든가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시장 관련해 갖고 좀 얘기를 하실 수가 있을까요? 활용 쪽은 사실 조금 힘들죠. 활용 쪽은 사실은 저희가 전문가로 나서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왜냐면 시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있는 것만 좀 얘기를 아는 것만 좀 얘기를 하면 지금 현재 드론이나 이런 것들은 개발이 되고 있고요. 개발이 되고 있는데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소 기차도 일부 이제 현대 로팀에서 트램을 개발 완료를 한 거고 우진산전인가요? 네. 거기서 이제 기차 개발도 작년에 했다고 발표도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발은 되고 있는데 지금 문제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거를 이제 현장에 적용하려고 그러면 지금 아직 개선이 안 된 법적인 규제나 입지 규제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산적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도 새로운 또 뭐 지게차를 도입하려고 하면 지게차 충전소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드론을 이제 날리려고 그러면 드론용 충전기가 또 따로 있어야 되고 그렇죠. 파워팩이라든가 기차를 이제 움직이려고 그러면 수소 기차 역내에 수소 충전소를 건설을 해야 됩니다. 예. 배를 띄우려고 그러면 벙커링 시설. 네, 항만에 수소 충전소 충전 설비가 있어야 되죠. 이런 것들이 지금 법적으로 규제가 다 해결이 안 돼서 사실은 지금 중기부의
규제자의 특구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 규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조금 더 빠른 속도로 개선이나 필요한 이제 기준들 개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뭐 그게 이제 일단 업계에서 희망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말씀을 들었듯이 아마 이제 이런 그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 또 새로운 형태의 어떤 활용 시장에서는 제도가 반드시 또 보완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소가 또 실생활에서 또 사용되기 위해서는 또 안전에 대한 필요성이 안전에 대한 강구가 반드시 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다양한 실증을 통한 어떤 그런 제도 정비, 기준 정비 이런 것들이 우선시되고 또 같이 가야 된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단기간에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가 시장에 나오기는 쉽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어떤 개발 노력들을 하고 계시니까 좀 더 시장에서 또 많은 어떤 모빌리티를 볼 수 있는 날을 한번 기다려 봅니다. 혹시 그 지금까지 나눴던 어떤 법, 제도 뭐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수소의 생산적인 측면, 파이, 그다음에 관련된 기술 부분 뭐 이런 부분에서 혹시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더 얘기를 해보고 싶다 있으시면 좀 자유롭게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제가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 네. 일단 아까 이제 얘기하면서 규제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했는데 이 규제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울산에 저 효성하고 린덴가 네, 맞습니다. 린데가 지금 대기 35톤짜리 액화수소 플랜트를 이제 짓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인천에도 SK가 이제 짓기 시작을 했고. 그렇죠. 근데 규제가 없어가지고 이제 기준이 미미해서 이거를 시작을 처음에 못했어요. 못하다가 결국에 지금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에 신청을 해서 여기에 지정을 받아서 이제 지금 플랜트를 짓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산업이 변하는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지금 기업들은 굉장히 투자도 하고 빠르게 움직이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에 제도와 이제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안 돼서 못하는 게 많다는 거죠. 지금 현재 뭐 이런 부분을 사실은 조금 더 정부에서 신경 써서 이제 지원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뭐 잠깐 좀 말씀드리자면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그 국제 수소 마켓 인사이트라고 해서 이제 해외 연사분들을 모시고 이제 그 컨퍼런스를 가졌습니다. 거기에 재미났던 게 이제 블룸버그에서 그 뭐 많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발표를 하시죠. 알리자디 그 디렉터께서 그 우리나라 수소 로드맵을 가지고 가능할 것이냐 불가능할 것이냐 이렇게 딱 마지막 장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가 수소 생산 우리 공급 목표를 딱 올려놓더니 불가능할 것 이렇게 써서 언라이클리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 단언적으로 이렇게. 근데 이제 뭐 not possible이 아니고 unlikely 이렇게 써놨는데 그게 이제 우리 스스로도 정말 그 수치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그 어떻게 보면 우리도 정말 도달할 것이냐 의구심이 가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해외에서도 바라보는 눈이 그렇다면 조금 한번 좀 짜임새 있게 한번 볼 필요가 다시 있다고 보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 내부적인 문제지만 이제 독일이 지금 그 우크라이나 지금 사태 때문에 굉장히 좀 에너지 문제를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럽 전체가 겪고 있죠. 예, 그 부분에서 수소는 더 그 확장이 될 것이라는 예측들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수소환원 제철 부분도 뭐 천연가스 사용하던 부분을 조금 수소의 부분을 더 높이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24년까지 2기가 수전의 장치 설치 목표를 5기가까지 늘리겠다는 이런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기폭제가 돼서 우리도 큰 변화를 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겠지만 조금 모두 다 우리가 이제 으쌰으쌰하면서 신뢰할 수 있고 모두가 더
더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은 뭐 이 수소도 향후에 많은 분야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이제 국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다뤄지게 될 텐데 지금 아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LNG가 어떻게 보면은 좀 러시아에서 수출하는 양이 많고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유럽 여러 가지 곤란을 겪다 보니까 아무래도 특정 에너지를 특정 국가에 기대는 에너지를 좀 줄이고 독립적으로 활용을 좀 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을 늘리는 방향으로 아마 계획 수립이 조금 더 이렇게 바뀌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한국의 목표에 대해서 이제 외국 사람의 눈으로 일단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사연은 이제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은 탄소 중립 시나리오하고 2030년 MGC가 작년에 10월달에 발표가 되면서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 발표되는 기본 계획에 이제 맞추기 위해 가지고 기본 이제 수소 쪽의 기본 계획도 그 시나리오에 지금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정확한 목표나 좀 세부적으로 계산을 통해서 좀 디테일하게 이제 세워진 이런 이제 시나리오만 지금 발표를 한 거니까 정확한 어떤 목표에 대한 정립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정부에서 굉장히 수많은 계획들이 발표가 되고 있어요. 뭐 전력산업 기본계획, 뭐 가스 공급계획, 뭐 수소, 에너지 뭐 다 있는데 이 무수히 많은 기본계획의 정합성을 어떻게 맞추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딴 데서 들은 얘기인데 일각에서는 이걸 다 한꺼번에 한 번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런 정부 정책의 방향성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한 어떤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지금 하신 말씀은 상당히 좀 저희가 좀 결국은 맞는 말씀이신 거죠. 예. 에너지가 너무 많이 나갔나? 에너지가 상당히 어떤 특정 에너지가 생성이 되고 그 수요가 생기면 또 새롭게 수요가 그 시장만큼만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렇죠. 타 에너지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에너지 믹스층 관점에서 아마 조정이 돼야 될 텐데 그러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에너지 관련된 법 내에서 아마 서로가 좀 조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 아마 중요한 말씀이신 것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에너지 문제 연구를 활동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니까 지금 탄소 중립 시나리오도 그렇고 탄소 중립 위원회에서 나온 결과와 시나리오는 실은 어떠한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시나리오일 뿐이고 NDC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제법상에서 일단 구속력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물론 총량에 대해서 안에 믹스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그걸 기준으로 에너지 기본 계획이라는 에너지의 최상위 계획이 우선으로 들어오고 그게 3분기까지 완료가 되면 그것에 맞추어서 4분기까지 전력수요 기본 계획 그 이후에 그 에너지 원별 기본 계획들이 수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합성에 있어서는 에너지 기본 계획에 맞추는 정합성은 저희가 맞춰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아마 이승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정합성은 탄소 중립이라는 그렇게 굉장히 조금 중장기, 장기 계획상에서의 장기 시나리오와 기본 계획이 어떤 정합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지만 에너지 기본 계획 자체가 굉장히 현실성을 반영해야 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저희의 희망사항만을 담을 수 없는 그런 계획이어서 저희가 조금 보수적으로 하지만 현실적으로 최대한 가능성이 있도록 접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기다리신 건 아니시죠, 다들? 아까 더 정리된 거 아니었나요? 마지막으로 각자가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 멘트를 좀 돌아가면서 한번 하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박진남 PD님께서 먼저 좀 시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려고 그랬더니 그동안 너무 쉬워갖고. 네. 네. 수소라는 먼저 이제 좀 총괄적인 이야기를 하면
이게 수소를 정의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수소가 일단 에너지원 플러스 물질의 어떤 원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서 네. 그 두 개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도 좀 애매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통계를 잡을 때도 그걸 항상 섞어서 해버리기 때문에 네. 그걸 좀 아까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액화수소라든가 여러 군데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인데, 이게 수소는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휘발유다. 이거와 수소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냐면은 이 저장성이 있습니다. 수소는 저장성이 별로 좋은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 휘발유 같은 경우에는 생산해두고 두고두고 쓸 수가 있는데, 뭐 근데 수소 같은 경우에는 생산이 되었다 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사용까지 쭉 흘러가야 됩니다. 이게 한번 끊어지는 순간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뭐 여러 가지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뭐 투자는 일부분에 대해서 하잖아요. 투자를 했는데 이 순환 고리가 연결이 원활하지 않으면 이제 이야기가 이상하기 때문에 항상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제 봐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 제가 마지막으로 할게요. 이게 보면 지금도 뭐 수소법이라든가 이제 경제적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좀 아주 원천적인 이야기하면 이 수소 경제는 이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어떤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게 아니고 이제 사실은 좀 거창하게 말하면 뭐 우리 후손을 위해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의 개념으로 이제 수소 경제를 이제 미래의 세대를 위한 투자의 개념 접근을 해야 되지, 단기적인 수익이나 이런 걸로 보고 한다면은 사실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우리가 보면 근데 아직도 뭐 다 뭐 기관에 계시고 하시니까 실적을 쪼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실적에 이렇게 연연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앞으로 저부터도 이제 좀 차근차근 이렇게 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세우고, 빨리 간다고 서둘러서 한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벼를 심었는데 빨리 자라라고 물을 뭐 콸콸콸 붓고 잡아 당긴다고 자라지 않잖아요. 원하는 만큼 이렇게 주고 적절히 잘 키워야 되는 건데 좀 그런 마음으로 좀 접근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도 뭐 그 박 PD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또 그런 그 말씀의 일환으로서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우리가 이제 뭐 시나리오긴 하지만 보급 목표가 정해졌고 하다 보니까 많이 좀 조급해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연구하는 측면에서도 보면 뭔가 지금 타이밍상 나오지 않아도 될 건데 벌써 이렇게 큰 게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조금 한 단계 좀 거쳐서 나갔어야 될 부분인데도 미리 뭐 이렇게 좀 시기를 당기고 있기도 하고 해서,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화석연료 시장에서는 우리 그 대한민국은 굉장히 변방에 있었잖아요. 거의 뭐 아무런 목소리를 낼 수도 없었던 상황이고, 그 95%의 에너지를 다 수입하고 있던 상황에서 지금 수소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조금 하나의 그 탈바꿈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선도국가로 좀 올라서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급하다고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또 빨리빨리라고 얘기해서 될 부분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실패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좀 전체적인 우리 그 R&D라든가 그런 부분의 문화도 조금 많이 바뀌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한 템포 조금 쉬어서 가면 어떨까 하는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태희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소의 개발이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수입이 굉장히 많은 나라이고, 그런데 우리는 에너지를 이렇게 개발하는 데에 대한 아픔이 있습니다. 제 자원 개발이라는 것을 통해서 했을 때 20년이라는, 최소 20년이라는 긴 롱텀, 긴 호흡으로 봐야 되는 사업을 단지 몇 년 안에 성과를 봐야 되고, 몇 년 안에 쭉 줄을 그어서 성과를 꾸준히 만들어 나가야 되는 그러한 목표를 세움으로써 지금 이렇게 저희가 아픈 상처로 남아있는데, 수소가 그런 길을 걷지 않았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수소를 바라보는 입장도 너무 급격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특히 전력 부분에서도 재생에너지 하시는 분들이 수소를 본인들의 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십니다. 예. 네. 근데 저는 이 수소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이 기저전환들, 경직적인 전원들과 재생에너지가 함께 가는 데 있어서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소의 확대를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기존에 있던 경지선 전원, 재생에너지가 함께 가기 위해서 수소까지 모두가 서로가 상반된 서로가 서로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포트폴리오를 짜서 안정적인 구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지금 정책적인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많이 기다리셨죠? 말을 많이 했습니다. 네, 예, 간단하게라도 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우리 박진남 교수님 얘기하셨듯이 이제 제가 맨날 사람들 만나면 하는 얘기가 수소는 몇 년 안에 안 됩니다. 한 10년, 20년, 2050년까지도 일단 장기적으로 보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제 대부분 이제 정치권이나 아니면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야, 한 4, 5년이면 뭔가 다 세상이 바뀌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다들 이제 뭐 좋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아까도 이제 규제 관련된 얘기를 했지만 이제 그런 거죠. 당장에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당장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조금 정부 쪽에서 좀 발빠르게 기업들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그게 움직임이 있는 게 확실히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네 분 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게 좀 조급해하지 말자. 예,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긴 시선으로, 긴 호흡으로 이 수소 경제를 좀 바라보자.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수소경제 TV에서 예, 처음으로 전문가 자담회를 이렇게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종종 저희가 좀 모셔서 특정 주제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